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이 왔습니다. 아, 봄이 아니구나. 이제 여름이 나오는구나. 습해되고 화사해졌네요. 맞습니다. 예, 분위기 확실히. 그 교수님도 두발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제 그 지분 개량했는데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젊어 보이세요. 저 머리가 좀 투상이 커가지고 아니에요. 대두족이라 가지고 머리 좀 짧게 깎아야 돼. 저랑 비교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자신감 가지세요. 맞아요. 이원정 배우도 크고 아주 저 대단합니다. 이원정 배우 그래서 사랑합니다. 아, 예, 정청래 의원 사랑하고요. 옆에 있으면 좋아요, 저는. 김어준 사랑합니다. 얼굴 큰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특별한 분 또 모셨는데, 야, 멀리서 오셨는데, 광주에서 오셨는데, 정교조 중등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광주 과학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박세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KTX 타고 먼 길 왔는데 네. 지금 딱 시작부터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에너지가 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많이 하고 가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인가요? 네, 남녀공학이고 뭐 예. 이제 남녀 성비 상관없이 뽑는 학교니까 과학고는 네, 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와 있죠. 아, 그러면 비슷합니까? 남녀 비율이?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조금 이과 계열이니까 이제 좀더 많기는 많고? 한데 네, 여학생들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지금.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대선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대충 짐작은 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저는 말할 수 짐작은. 없습니다. 예,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또 여론을 읽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할 수는 있는데 오늘 뭐 그걸 떠나서 네. 어떤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런 교육 정책 한번 펼쳐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가 네. 어떻게 가져갈지 이제 미래를 여는 교육 대통령 다시 뛰는 나라 이런 맞습니다. 컨셉으로 한번 그 대선 특집 교육 백과사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는 교육 의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 대통령을 꼭 만들도록 오늘 이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됐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성기성 교수님이 저 7세 고시 네. 관련돼서 이제 그 금지시키자 이런 예, 예, 캠페인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슈도 좀 뜨겁게 좀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 국민들이 약 80% 이상 정도가 7세 고시가 문제 있다고 네.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다룰 건가는 매우 강론들은 다양하지만은 다음 정부 때 네. 정말 이거는 영유아에 대한 사실은 뭐랄까요 뭐 병적인 사회 현상이잖아요. 네. 이거를 한 사람이 그만둘 수는 없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이나 법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는 네. 그런 국가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런 게 이제 교육 이슈들이 반짝하고 또 사그랄 때가 있어. 예, 예, 왜냐하면 7세 고시 막 이렇게 그쵸. 뭐 그때만 언론에서 잠깐. 언론에 네.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냐 뭐 이런 생각 가지다가 또 워낙 정치 이슈들이 뜨거우니까 쑥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나오면서 항상 이게 생각을 하면서 나왔는데 네. 오늘 우리 주제가 교육은 교육이지만 이거 그냥 교육 문제가 아니거든요. 교육 때문에 부동산 다 관련 있죠. 그렇죠. 교육 때문에 사회 문제, 계층 문제 다 관련 있죠. 이 교육에 뭐 대학 서열 관련해 가지고 모든 지방 뭐 소멸까지 이거는 그냥 교육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육은 적당히 하고 또 이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된다. 약간 이게 강한 것 같은데 교육은 곧 사회 문제다. 교육을 교육으로만 보지 마라. 이 사회를 뜯어고치고 싶으면 교육부터 봐야 한다. 이게 맞는 근데 말씀이네. 그 얘기를 들으려면 네. 교사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아. 제가 그 얘기하려고 온 거죠. 교사 네. 대표 주제로. 네, 교사. 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오늘 교육 백과사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 언론 창. 창. 예. 교육언론 창. 교육 언론 창과 박신태육 함께 준비하는 코너입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교육 언론 창 거기 구독하고 후원도 받죠? 예예. 교육언론 교육언론 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예. 구독과 후원할 수도 후원할 있죠. 수 있는 방법을. 또 그 네. 거기에 저희 박세별 제가 고정 칼럼 선생님이 필수입니다. 고정 칼럼을 쓰는데 조회수가 높다. 아, 저는 제가 다 클릭해갖고 올라간 줄 알았는데 꽤 인기가 있다고 제 글이 좀 시원하고 좋다고 합니다. 제 글 한번 그래서 오늘 네. 오신 거예요. 봐주시고, 네. 오늘 오신 이유가. 맞습니다. 글만큼 말도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가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2022년 국제 학업 성취도 일명 그 피사, 네. 피사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 결과 분석에 대해서 뭐 심층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뭐 엊그제 4월 24일 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사 자체는 22년에 한 것 같고 37개국 15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좀 소개를 이 해주시겠어요? 피사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 포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어세스먼트에서 학생들 만 15세 학생들의 OECD 국가 참여 국가들이 참여하는 성취도 평가입니다. 그게 이제 매 3년마다 진행되는데 21년도에 시행하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네. 못하다가 22년도 했고 사실 그 기본 결과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작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전 세계 다른 국가하고 비교하는 다른 분석 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제 며칠 전에 자료를 냈는데요. 굉장히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더라고요. 네네. 그거 한번 수학이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수학, 그다음에 읽기, 과학, 그리고 또 창의적 사고력 부분도 또 더 들어 있습니다. 네네. 이제 보면 먼저 이렇게 지금 흔히 말하는 수학, 읽기는 저 국어를 뜻하는 거죠? 네네네. 그다음 과학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최상위권이에요. 최상위급인데 지난 한 25년 동안 예. 거의 저 경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일본하고 우리가 거의 휩쓰네요. 근데 저게 일본이 원래는 2000년 초반에는 대단히 낮았어요. 그때 일본이 여유교육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을 많이 줄여가지고 네. 야 이거 국제 성취도 비교해서 일본이 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다시 막 교육과정 시간을 늘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왔는데 저기 한때는 이제 핀란드가 거의 1위를 차지했는데 지금 그렇죠. 이 읽기 부분에서 핀란드가 조금 밀렸고요. 예. 핀란드 저 과학은 한 5번째쯤 나오는데 에스토니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이게 이런 지적인 영역의 성취 수준은 높은 수준이고 계속 그 수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거는 공통된 자료 결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저 작년에 분석한 거 보면 창의적 사고 역량 부분도 OECD 28개국 중에서 1에서 3위라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이 무슨 암기 주입식이라고 했는데 아니 창의적 사고력이 1등에 해당된다? 1등에 해당된다고요? 네. 9위 아니에요? 9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 분석은 또 1에서 3등 왜냐하면 이게 28개국 OECD 국가만 대상으로 하는 분석도 있고 그렇군요. 참여 64개국을 대상할 수도 있고 또 뭐 저개발 국가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분석 그게 이제 약간씩 다른데 창의적 사고력이 높은 거예요. 네네. 이거는 참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알겠습니다.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자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창의적 사고 9위, 그거 네, 좀 네. 고정을 좀 시켜주십시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예. 뿌린 대로 거두었다. 또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딱 그 말이 떠오르는 게 예.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정말 예. 그리고 또 사교육 실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적인 영역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원래 잘했는데 쭉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거는 네. 교우관계 36위 지금 저게 야, 도표가 나 보면요. OECD 충격이었어. 36개국 중에 30 꼴등. 맞아요.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네. 꼴등. 교우관계 36위. 그다음에 협력 26위. 회복적 탄력성 19위, 주체성 20위, 자주성 33위. 여가생활 꼴찌도 36위. 여가 생활도 이해가 네. 돼. 학원 뺑뺑이 돌리는데 남는 시간이 그러니까 없잖아. 없어. 애들이. 그다음에 정말 충격적인 건 진로 탐색 29위.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시켜놨는데 뭘 위해서 공부했는지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저 자주성도 굉장히 중요한 그쵸. 척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 우리 애들이 경쟁 교육에 이제 들어 있으면서 해야 되는 그 주지교과, 그러니까 국영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런 것들은 진짜 열심히 잘 하는데 네. 그거를 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교우관계나 협력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다지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입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실은 우리가 이제 뭐 수능 예를 들어서 수능에 딱 한두 개 틀려가지고 내가 정시로 위대를 갖겠다. 그러려면요 교우관계나 협력 뭐 이런 건 포기해야죠. 여가 활동 당연히 포기해야죠. 야. 그래서 이거는 뿌린 대로 거두었다 우리가. 아니 근데 진짜 네.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선생님 학교 다닐 때하고 네. 지금 아이들 고등학교 때 느낌 있잖아요. 반 아이들끼리 관계라든가 이런 네, 네. 확실히 많이 달라졌습니까? 제가 05학번인데요. 예. 05학번이라고 하면 그래도 나름 젊은 편인데 애가 예. 그때 저도 수능 세대죠. 근데 네. 그때 이렇게까지 수시도 있고 수능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협력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과학고 근무하기 직전에 일반고에 이제 근무하다 왔는데 예. 너무 불쌍할 정도 애들이 그러니까 이거에 그 뭐 1등 하는 애들이 막 인성이 나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1등 하는 애들 인성도 좋은 애들 많고 정말 성실한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이 꼭 공부뿐만 아니라 정말 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역량이 갖춰진 애인데 네. 그걸 잠시 포기하고 전부 다 이 국어, 영어, 수학, 이 수능 의대 가야 돼. 뭐 여기에만 지금
완전히 이제 매몰돼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점점 가다가 교우 관계 이런 거 무너져 있고 심지어 요즘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그 1학년 다니다가 고1 다니다가 내신이 잘 안 나왔어요. 예. 내가 원하는 1등급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의대 못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둬 자퇴를 해요. 아.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좀 공부 못한다는 학교에 다시 입학합니다. 내신 관리를 내신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다시 이제 리셋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 갔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그거 잘해야 되는데 시험을 또 못 봤어. 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네.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그 학부모들과 함께 다 해가지고 예. 이 시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낸 시험에 뭔가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걸 다시 봐야 된다. 이거를 요구하는 그거 사태까지. 완전히 이르렀어요. 드라마에서 보는 건데. 아니 그건 진짜 실제예요. 실제 드라마 아니에요. 지금 진짜 실제로 그래가지고 한두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 전체 다 다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네, 되죠. 이렇게 가는. 보통 이렇게 네. 쉬는 시간에 10분씩 뭐 이렇게 쉬잖아요. 아이들끼리 막 약간 떠들기도 하고 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축구도 하고 막 이렇게 네. 좀 운동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거 일제 없습니까 요즘 분위기가? 하기는 하죠. 네. 하긴 해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정말 그 상위 의대 가고 싶은 의치 한약수 스카이 네. 뭐 그쯤에 이제 하는 아이들이 그거고 네. 나머지 학생들은 실은 방치고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쟁에 들어가지 않은 친구들은 물론 이 경쟁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차후에 우리가 이야기할 문제지만 학교 공동체가 완전 무너지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내신 공부 평가 요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조별 활동을 해보자. 예. 이제 선생님들이 조별 뭐 수행 평가를 해요. 예. 그럼 싫어합니다. 시간 같이 아깝고, 아, 시간 같이 아깝고, 어울려서? 그리고 점수가 째하고 나오고 똑같이 째하고 나오고 학업 성적이 다른데 같은 조에 이제 들어갔다고 내가 그걸 뭐 싫어하죠. 많이 해야 되고 대학생들도 싫어할걸요 아마. 대학생들도 그게 있더라고. 같이 그래가지고 뭉쳐서 하는 거. 평가 지침이 뭐가 교육청에서 나왔냐면 조별 과제를 시켰어요. 예.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 조별 과제는 협력적인 그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같은 공동의 업적은 공동의 업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기여도를 잘 계산해갖고 개인별 점수를 주라. 이거 어떻게 신도 아니고. 그럼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신적인 공정성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안 하고 말지. 아니 점수를 만약에 네. 그렇게 차별을 주면 네. 그 학부모들 또 우리 항의할 거 하죠.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진짜 기계적 채점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조별 과제를 시키는 그 목적, 협력이란 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워. 머리 아프면 아예 안 하는 편이 낫고. 그러니까 조금 네. 전에 보였던 표에서 지금 그게 네.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뭐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그 지독한 경쟁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 적으로 친구들을 만난다? 그거는 앞으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그 협력적인 뭐 그런 역량들을 다 학교에서 반대로 억압시키고 있는 구조니까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몇 년 전에 이 피사 결과 나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기 효능감, 흥미도 이런 어떤 그 교과의 그 성취 수준은 매우 뛰어난데 그 교과에 대한 흥미도는 바닥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OECD 그 국장이 한국의 이 피사 결과를 보고 수학의 성취도가 1위로가 나왔는데 수학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자기 효능감이 30몇이 나왔던 거예요. 예, 예.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재미냐? 재미없어요. 자신이냐? 자신 없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질문을 해왔어요. 결국은 그 말은 학생들의 이 학습 활동이 강제화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입시 때문에 예. 어쩔 성적 수 없이 하는 올리기 거지. 위해서, 내 재미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데 지금 오늘 이번에 나온 자료도 보면은 네. 이 관계 역량, 협력 또는 여가 활동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이건 시험을 준비하는 기기야. 이런 어떤 교육을 우리는 그냥 당연시 받아들이고 네,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럼 이렇게 묘사합니까? 보통 이게 국영수 잘한다. 우리 뭐 자화자찬, 경쟁력 있다. 자화자찬하죠. 뭐 이 얘기만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이런 아니, 건 안 나와요. 네. 이게 어. 이 자료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이 경쟁력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학생 성적을 올리는 데잖아요. 예. 사실은 학생들의 성적 높은 거하고 예. 국가 경쟁력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사실 국가 경쟁력 만드는 그 스위스의 그 IMD 그 기관에서 내용을 보면은 예. 피사 성적이 높잖아요. 예. 국가 경쟁력이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국가 경쟁력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자꾸 쪼아서 올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벌써 어마만큼
높은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은 교사 이런 데 학생 숫자라든지 교육 환경 또 교육 재정 공교육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게 국가 경쟁력을 올리는 지표인데 마치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면 국가 경쟁을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이 결과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회복적 탄력성이 낮게 나온 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예. 이게 우리 지금 고교 입시하고 관련이 있는 게 한 번 미끄러지면 끝이에요. 만회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한 번 내가 중간고사에서 그걸 뜻하는 거군요. 회복적 그쵸? 탄력성. 네, 한 19위. 번 번의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어떻게 이걸 한 번 미끄러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선생님들 아무리 할 수 있어 다음 시험에 잘하자 뭐 예. 너의 과정이 이거는 다 쓸데없는 얘기인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 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나오는 그 아마 특징 중에 하나가 대단히 경쟁을 해서 들어온 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중간 이하 집단 아이들은 사실은 이 지금 얘기한 회복적 탄력성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기는 공부 잘한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대개 이제 청소년들은 자기 동료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 위치를 파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열심히 공부해서 한 칸 안 올라가. 정말 죽도록 했는데도 한 칸 못 올라가. 근데 아유 힘들고 나고 살짝 포기하잖아요. 잠시 쉬고 싶어. 그냥 바닥이에요. 다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요. 그 학교 효과 연구에서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연못에 큰 고기가 될 거냐, 큰 연못에 작은 고기가 될 거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정말 과학고나 이 자사고나 같은 이런 선발형 학교가 갖고 있는 특징, 지나친 경쟁, 그리고 지금 회복적 탄력성 부족 이런 것들을 그 시기에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 건가. 보니까 말이죠. 회복적 탄력성의 19위, 36위 중에 19위를 차지했는데 아까 그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교육 문제가 사회 문제다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회도 재도전의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한번 미끄러지면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기 네. 어렵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 번 실패하면 다시 올라갈 기회가 없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체감을 이미 겪은 아이들인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 공교육에서 정말 비유컨대 KTX 비유를 해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KTX 쫙 가요. 네. 중간에 좀 멈칫하면 중간에 다 나가 떨어져요. 그 뒤에 또 그 다음 차가 들어가서 걔네들 좀 떨어지는 애들을 좀 데리고 가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적으로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앞서 얘기한 7, 80 아이들은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광주에 도착해 보면은 한 10% 도착해 있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버리는 교육? 이거 공교육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정말 질 좋은 교육을 공교육이 지향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생각돼요. 제가 이 그 평가 결과를 받아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교사와 관계를 만 15세니까 중학교 한 만이니까 3학년인가요? 중3, 고1 정도 되겠죠? 네. 그 학생들이 평가를 했는데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1위야. 전 세계 1위를 기록했어. 전 그래서 이건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네. 이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 그걸 해석해 주세요. 해석.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이거 뭐야? 이거는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 좋아합니다. 아, 진짜예요. 그건가요? 예, 아, 선생님을 믿고 좋아하냐?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아. 서로 정서적 관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요즘 야,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정말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맨날 그러니까 라떼 바꿔. 이야기 하시면 안 돼. 맞았으니까. 라떼 이야기 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야. 라떼 맞고 지금 말죽거리 잔혹사 그 시절에 학교 다니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오래됐어. 의료복 입고 막 맞아. 막 아우 막 군사훈련. 때리고 막. 아우 진짜 힘들었어. 지금의 학교는 선생님들하고 학생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네요. 그 뭐 뉴스에 보도되는 그 뭐 애들이 막 선생님 때리고 막 하잖아요. 네. 그건 이제 실은 정말 마음 정말 너무나 아프지만 아주 극단적인 사례고 선생님하고 애들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고 그러니까 이 교육 제도와는 별도로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처럼 선생님들을 잘 애들이 쉽게 따르고 그리고 좋아하고 그런 시대가 없었을 거예요. 그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선생님들의 실력이나 여러 가지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이건 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신뢰할 정도의 실력도 좋고 진짜 저는 그 신뢰 인격적으로 관계에 배우해주고. 있어서는 네, 일이 네. 당연히 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야, 근데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선생님들의 뭐랄까요, 선생님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어떤 만족도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뭐 소위초 우리가 그렇죠. 그때 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선생님들이 나와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를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애들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예. 이 지금 이거 피사 그렇죠. 관계는 예.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희들 선생님하고 관계 어때? 그렇죠. 학생들은 너무 좋아. 선생님 너무 좋아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그러는데 서희초 사건도 그렇고 그 기타 뭐 교권 관련 문제는 뭐냐면요. 사회와 교직의 문제인 거예요. 학생과 교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부모. 학부모. 네. 네. 이 학부모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말단 공무원이에요. 아. 우리 동사무소 막 그 동영상 네. 유튜브에 보는 거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막 진상 엄청 피우고 그런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그 같은 시각으로. 겪어보셨습니까? 겪어보죠. 교직생 하시면서 네. 겪어보셨어요? 한두 번은 겪어봅니다. 예. 언제나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이에요. 내 세금으로 너희들 월급 받는 그냥 공무원들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약간 그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신과 그런 것들이 투영돼서 나타난 사건들이지 학생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나타난 사건들이 아닌 그래. 거예요. 네, 분리한다 그렇죠. 이거요. 자, 교수님. 아까 이야기했던 좀 뭐 예를 들면 국영수 이런 실력적인 측면은 좋은데 네. 그 태도나 정서 이런 정의적 영역에 있어서 예. 그 상당히 그 평가가 박합니다. 안 좋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완을 해야 할까요, 우리 교육이? 이게 지금 입시라든지 경쟁교육의 이 실태는 우리는 뭐 더 얘기 하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의 학습 노동이라고 그러죠. 학습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가 네.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여가 생활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 표현하고 싶은 또 놀고 싶은 이런 것들 못 하고 그냥 계속 이 입시 굴레에 빠져 있는 그리고 한 10%도 사실 행복하지 않아요. 10% 중에서도 한 10% 정도 행복할지 몰라도 1등 하면서도 불행한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가서 그때 연구년 때 한번 보니까 학생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해요, 교사들이. 아, 예. 아니 내가 보기에는 쟤한테 야단 맞아야 돼. 100점 만점에 한 30점 들고 오나 야요. 근데 담임이 얘는 뭘 잘하고 뭘 맞았네 이제 이렇게 하는 반면에 한국에는 100점을 맞고도 또는 90점을 맞고도 야단 맞아요. 너 이거 왜 틀렸나. 그러니까 맞은 걸 칭찬하지 않고 틀린 걸 야단치잖아요. 부모도 똑같거든요. 왜냐. 그거는 상대적인 서열 때문에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실 불행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행복감이 가장 낮은 아이들이 한국의 아이들인데 실제로 실력은 뭐 유대인 이상으로 한국 아이들이 똑똑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자원을 잘 성장시켜 주면은 세계 최고의 교육 결과와 이 정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텐데라는 아쉬움. 그러니까 이 교육 근본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한 속에서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자기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좀 세상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여유를 주고 예, 우리 이번에 그 어른 김장아 있잖아요. 예. 거기 보시면은 야단도 치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본다라는 얘기가 저는 대단히 감동스러웠어요. 그저 지켜본다는 거는 정말 아이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는 거거든요. 기다려주는 거. 그것이 교육인데 우리는 막 채찍을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강제한 교육을 예. 좀 넘어서야 된다. 너무 산다. 네. 자, 그럼 실제 그리고- 학생들은 어때요?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랄까요? 행복합니까? 아이들이? 그 성적 부분 빼고는 행복하죠. 학교 애들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네. 왔죠. 네. 학교에 거의 하루 종일 보내죠.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야자도 있어요? 지방은 야자가 많이 있고요. 아. 서울 쪽은 이제 야자가 서울 경기 쪽은 많이 없는 걸로 아는데 지방은 아직도 야자 살아 있고요. 네. 그래서 더 많은 시간 거의 밤 10시 가까이 되는 시간까지 뭐 야자 안 하더라도 학원을 가도 거의 같은 학교 학생들하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는 학교가 진짜 엄청나게 하루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하루에 나의 그 모든 일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행복합니다. 행복해. 근데 오직 이 지금 평가와 그리고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내야만 한다라도 압박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없다면 우리 학교 학생들 정말 행복할 수 있죠. 학생들 전부 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정의적 영역 네.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중간고사 방금 끝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재고니까 저희 학교는 약간 평가를 교육과정하고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교육과정에 따르면은 고교학점제 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교육과정 짜고 평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전 과목을 절대평가를 합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상대평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절대평가로. 저도 처음 절대평가를 해봤어요, 올해. 그래갖고 그럼 다 우수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제가 이제 시험 낼 때, 이거 절대평가니까 남보다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너가 공부한 만큼, 너가 노력한 만큼 네. 즐겁게 공부하고 점수 네. 받아가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옆에 애들하고 같이 공부해라. 그렇지. 절대평가니까. 그렇죠. 네. 같이 공부해서 같이 잘 맞으면 얼마나 좋냐.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 받고 네. 생각보다 잘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시험 끝나고 설문조사 저 항상 하거든요. 설문조사에 이번에 이걸 넣어봤어요. 너가 이번 중간고사 공부할 때 너에게 도움을 준 친구가 있으면 한번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라. 그랬더니 꽤 많이 나와요. 꽤 많이 나오고 제가 이걸 물어봄으로써 도와줘야겠구나. 선생님이 지금 원하는 거, 이런 학습을 원하는 거구나. 이런 사인을 제가 주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네. 절대평가로 바꾸니까. 절대평가로 바꾸니까. 협동이 살아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그냥 덜 하네요. 그것도 아니에요. 저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냈거든요. 다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아니, 선생님 좀 많이 낼 것 같아, 왠지. 왠지 많이 낼 것 같아. 많이 냈는데, 많이 공부했고, 서로 같이 공부했고, 너무 행복했어요. 야, 진짜 그러니까 평가 보람을 하나만 느끼겠다. 바뀌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람을 느끼겠어. 고등학교 전체를 지금 사실은 내신 네. 절대평가 하자라고 한 이유가 이제 저는 논리고요. 네. 어떻든 우리나라 교육이 여러 가지 강점, 약점이 있는데 사실 피사 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또. 예. 피사 for Development에서 개발도상국들을 피사 그 OECD 가입된 나라들이 코칭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네. 그 캄보디아의 한국의 교육과정 평가원이 이 파트너가 돼 가지고 예. 사실 캄보디아 가보면 우리나라 교육을 우리는 스스로 비판하지만은 캄보디아 시각에서 한국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해서 교육과정이나 평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코칭하는데 그게 피사티인데 거기 가서 열심히 해줬죠. 예.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또 뭐 받았어요? 훈장도 받고. 그 자랑해요, 지금까지. 기승전 자랑하시고. 근데 하여튼 우리 교육의 강약점을 네.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비판을 많이 하지만은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네. 한국 교육에 대한 부름이 많은데 다만 네. 지나친 경쟁과 이 조금 전에 얘기한 학생들 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정의적인 문제 네. 이걸 우리가 해결할 과제로 남아 자. 있다고 봅니다. 나 때 아까 이야기 나왔으니까 교수님은 학창 시절 때 좀 행복했습니까? 공부 잘해서 뭐 좀 잘 나간 겁니까? 아니 뭐 어땠어요? 저는 항상 맞지는 않았어요? 뭐 불행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 예. 성적 스트레스가 엄청났고. 있죠, 그거야, 기본으로. 그때는요, 얼마나 비인간적이냐면은, 매달 친 시험을, 예. 결과를 옆에다 쫙 방으로 붙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몇 등 했는데, 지난번에 몇 등 했는데 다 나와요. 맞아.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런 성적을 기준으로 아이들 줄을 다시 세우는 경우도 아니,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맞은 적은 없으세요? 저는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집단으로 우리는 이제 얼차례를 받긴 했지만은 아니, 우리는 나는 모범생이었다. 그 말씀 아니 돌려하시는 우리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어 같이 다 맞았거든. 그냥 너는 같은 반 소속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그때는 좀 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라떼 이야기 들으면 그러니까 저도 안 겪어봐갖고 말죽걸리 잔혹사 저게 학교야 막 이러는데 정말 지금 제가 다녔고 저 다녔던 학교부터는 때리는 거 있을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제가 방금 중간고사 보고 왔다 했잖아요. 학생 확인을 시킬 때 한 명씩 불러야 됩니다. 이거 뭐 붙여놓고 이랬다가는 아동학대죠. 이거 내 점수를 공개하는 건데. 선생님들은 그러면 선생님들은 언제 가장 행복해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이 실은 마지막에 오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제가 월급 명세서 이번 달 거 봤더니 320.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무튼 그런데 그런 얘기 하고 그거 그래. 하고 별도로 정말 그러니까 쥐꼬리만 월급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처우하고는 별도로 내가 하는 일이 이 학생들의 발전에 교육적으로 되게 큰 도움이 됐다.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얘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얘가 뭔가를 바뀌어 나가는데 내가 한 일이 좀 도움이 됐다. 이랬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걸 표현합니까? 선생님한테 하죠. 고맙다. 네. 이런 말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 내가 이 돈 받고 이거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언제냐면 아니 내가 지금 이것까지 해야 돼 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 있잖아요. CCTV 개수 세라.
뭐, 예, 뭐 행정 그런 업무? 행정 업무 아. 그런 거 왔을 때 진짜 화가 나. 그 행정 전담 네.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교직원들 뭐 이런 분들은? 그 따로 그냥 담임이든지 뭐 담임이 아니든지 그냥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예, 행정실 나눠서. 선생님들 계시지만 그분들도 자기 일 있고 또 그 외에 뭐 온갖 공문이 저 학생부장인데 일주일 공문 60개거든요. 60개. 60개 중에 나한테 도움된 거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보고해라, 뭐 국회의원 뭐 보고자료 내라, 알아서 좀 하지 좀 진짜. 이거 하다가 수업 진짜 그 말이 딱이에요. 수업을 틈틈이 한다. 공문하다가 그럴 때 이제 화가 나고요. 근데 수업 들어가서 애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뭔가를 하고 이 과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교사로 버티기가 힘듭니다 지금. 네. 그래도 하여튼 수업 시간에 행복한 거는 느끼잖아요. 이 방 안에서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렇죠. 자 교사들의 자기 그 효능감이 거기서 발생한다고. 이 아이들을 내가 뭐 잘 이끌고 있다. 이 아이들 그렇죠. 나를 신뢰한다.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이 아이들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네. 아이들이 고민이 있거나 이런 것도 네. 막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럼요. 요청이 와요? 네, 그렇죠. 그 굉장히 관찰력이 필요해요. 요즘 애들이 막 특히 고등학생들이 선생님 저 힘들어요. 그렇게 오진 않고 이제 수업하는 막 영어 단어 막 가르치는 도중에 딴 약간 생각하고 눈빛을 있고. 봤는데 쟤가 약간 얼굴이 좀 좋지가 않아. 집중하지 네, 못하고. 그리고 평소에 막 그런 태도를 보일 얘가 아닌데 좀 막 어그러져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다. 그거를 캐치하는 사람이 그렇지, 교사인 거예요. 그렇지, 그걸 그렇지. 캐치하고 너 그렇지. 왜 무슨 일 있어 대놓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렇지. 이렇게 좀 네. 술을 쌓아야죠. 뭐 하나 심부름 하나 시키면서 근데 누구야 무슨 일 있었니?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다 계산이거든요. 교사만이 할 수 있는. 누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도 가르칠 수 있어. 가르쳐 봐라. 가르치는 테크닉은 있을 수 있지만은 학생들의 눈빛을 읽고 저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캐치해서 또 지원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게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지 않고 기능적으로 그냥 가르칠 수 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은 정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잘 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하여튼 이 뭐 파워 투 더 티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임파워먼트를 줘야 된다. 권한을 더 많이 주고 교사가 자기의 어떤 권한을 통해서 교육의 권한, 자율권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그게 사실은 교육 자치 교육 정책의 기본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그 생각해요. 얘기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묻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드라마를 보면 뭐 이사장 사립학교는 이사장의 권한이 세고 그다음에 공립학교에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이제 뭐 예를 들면 학부모의 뭐 민원을 들었다든가 아니면 좀 유력 뭐 돈이 많은 학부모하고 뭐 커넥션이 있어서 자기 아이 좀 이렇게 좀 이상하게 하면 담임 선생님한테 불러갖고 뭐라고 하고 이런 것도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고 제일 무서운 학부모는 네. 민원의 절차를 너무 잘하는 그런 학부모. 그래가지고 1부터 끝까지 민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걸어가지고 학교를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민원 절차의 달인들. 이런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죠. 그러면 네.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다른 사실은 아이들 다른 학부모들은 상대적으로 손해 볼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거기에 막 그렇죠. 몰두하니까. 모든 학교가 그 민원 하나에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교육청에 전화해봐라, 뭐 장학사에 전화해봐라. 이미 장학사도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럼 일이 어떻게 미비지합니다 해결해야 돼?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교사의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네, 제가 영어 선생님이니까. 연습. 야, 확 다르다. 확 달라. 피사 발음 이야기하실 때 영어 죄송합니다. 쓰지 마. 알았어. 그래서 empowerment 하여간 네, 그거를 이제 아우 기가 호강한다. 기가 호강해. 그걸 이제 좀 교사한테 해줘야 그러니까 그게 돼 있는 분위기고 그게 제도적으로 돼 있으면 그런 민원의 달인들이 자기의 시험 뭐 하나 틀렸다고 전체 시험을 다 다시 내라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빈 공간을 하여튼 그 교장이나 교감들도 채워 넣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잡무를 없애기 위한 그런 사회적 노력을 해야 되고 뭐 그건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건 분명해요. 맞습니다. 그 어쨌든 뭐 지금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이제 내란 종식 아닙니까? 일상 회복 내란 종식일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말이죠. 학교 다닐 때 어떤 인간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뭐 여러 뭐 자료들은 막 인터넷상에 떠도는데 뭐 진실인지 이게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이야기들 많이 우리가 접해봤죠. 뭐 생기부 뭐 이것도 보고 막 그랬는데
실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 선생님이 보실 때는 어떤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충암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충암고. 그러고 나서도 충암의 자랑스러운 아들 막 해갖고 학교 동문회장이 막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이사장님은 저 집회 나와서 막 얘기했어. 네. 비상행동 그분은 또 집회 이제 막 나와서. 고소고발 당하시고 막. 네, 맞아요. 그분 대단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학교라는 곳에서 그 이루어진 교육이, 그러니까 아주 그 약육강식의 세계를 주입시켜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쥐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쓸 수 있는 것도 나의 힘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아마 그 충암파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부모가 시켰을 수도 있어. 충암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문제인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실력이 없고 저 밑에 다른 일반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별로 관심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올라가니까 문제고 이런 사람들 올라가게 하는 시스템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협력하고 뭐 이런 민주적인 어떤 민주 시민 교육의 그 제대로 된 훈련을 못 받다 보니까 아주 고집불통에 아주 그냥 자기 그 주장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 이게 한국 교육의 어떤 뭐면은 그 흑역사 같은 모습이라고 저는 아니,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법을 잘 어기고 네. 그 법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인간이 검사였고 승승장구를 했다. 그게 사실은 더 열받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보면은 고시를 9번 해가지고 됐다고 하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고시원에서 이 체육복 차림으로 슬리퍼 차림으로 내려와요. 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충격적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보고 네. 아유 저 바퀴벌레들 이랬어요. 왜요? 바뀌고. 인간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 미치다 이거죠. 자기들은 시험 쳐서 올라가면은 한 방에 뜨는데 뜨는데 아유 저 인간들 뭐 이런 인간 취급도 안 할 정도의 그런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죠. 쟤네들은 고시 공부하는 애들 태도가 저래야 되겠어? 그러놓고는 딱 방에 가서 조그마한 방에서 고시 공부한다고 법전 보고 인간 사회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법에 대한 이해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은 텍스트를 넘어서서 텍스트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삶을 텍스트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정말 이 풍부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이런 이상한 인간들이 기형적인 인간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방식이 되풀이될 위험성도 자, 있다. 윤석열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이제 대선 얘기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제 투표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차기 이제 정부가 들었으면 교육 정책이 이제 편향할 텐데 선생님 보시기에 평상시에 나는 이런 교육계 공약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평소에 바라는 거 네.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실은 뭐 정교조 포함해서 모든 네. 이제 교원 단체들이 대선 의제 공약 이거 제안하는 거 다 시작했는데 예. 저 마찬가지고 모든 교사들이 원하는 거는 정치 기본권입니다. 아, 정치 기본권. 네, 정치 기본권. 저희도 한번 네.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네.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이 이게? 정치 기본권을 그냥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래서 뭐 너희들 그 교실에서 막 무슨 당 지지 이거 하고 싶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고 정치 교육 자체를 하려면 실은 우리가 정치의 그 개념이라는 건 너무 넓은 거잖아요. 내가 민원을 넣는 것도 실은 정치인 거예요. 네. 내가 원하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기관에 민원을 넣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의견을 뭐 이게 다 정치인데 네. 그런 정치 교육을 하려면 네. 정치 기본권이 해본 사람 그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어느 정도냐면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좋아요를 SNS에 누구 정치인 거를 그 사람 말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냥 좋아요 눌렀어요. 이거는 이 SNS는 학생하고 일도 관계가 없죠. 아예 네. 관계가 없다고요. 예. 근데 반복적으로 눌렸는데 너는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 이렇게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교사들이 교육 전문가잖아요. 네네. 지금 교육 전문가이고 현장에 있고 가장 살아있는 이 교육 전문가들이 정책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정책을 제안할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도 없고 뭐 하나 하고 싶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만두고 교사를 그럼 그만두는 순간 그 전문성이 사라지는 건데. 그럼 예를 들면 네.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대선 후보가 네. 어떤 학교로 갔어.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어. 그거 아마 어느 학교도 못 가요. 아, 그래요. 모든 학교에서 안 받은다고 할 겁니다. 아,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왜냐하면은 오. 너무 골치 아파지죠. 네. 뭐
그날 쉽게 말해서 그날 어떤 후보가 왔는데 그 선생님이 빨간색 또는 파란색 옷 입었어요. 그럼 난리 나지. 이거 난리 납니다. 난리 나지. 저 오늘 그래가지고 그, 분홍색 입고 왔잖아요. 립스틱 제가 빨간색 칠하면 난리 나. 넥타이 막 난리 납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 간의 설날 추석 때 뭐 무슨 이야기 해보세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하잖아요. 정치란 건 각자 자기의 판단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쉽게 말해서 종교하고 똑같아요. 종교. 예. 자,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 교실에서 우리 애들한테 교회 다니라고 막 할까봐 재직 동안은 당신은 교회를 다니지 마쇼. 이렇게 이제 법으로 정해놨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실에서, 선진국 네. 중에서 이렇게 정치 기본권 제한하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유럽 쪽은 다 중국 정도는 OECD에서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네.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난번에 대선 그 과정에 카멜라 해리스한테 NEA 그러니까 미국 이 영어로 발음을 하면 안 되겠네. 하지 말라고요. 미국 교사 노조 NEA하고 AFT 이 두 거대 교사 노조 단체가 교사 노조 이름으로 기부금을 내잖아요.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이 뭐 안내도 하고 뭐 사실은 그런 게 다 지금 얘기한 정치 기본권에 해당되고 교원 단체도 움직이고 교사 개인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아예 정치적인 뭐 천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예 기본권이 박탈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내가 수업 시간에 특정 정당에 대한 선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퇴근 후에 나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시민으로서 이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에 교회 갈 수 있듯이 네. 퇴근하고 학생들하고 관계없이 나의 정치 시민으로서의 정치 기본권을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교육 정책에도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교육이 나가게 해달라. 이건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수업 시간에 만약에 편한데 뭔 얘기했으면 네. 학부모들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 가만히 있겠지. 선생님들이 그거 안 학부모까지 하지. 갈 것도 없어요. 애들이 다 선생님 지금 그렇죠.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다 애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제 뭐 네. 역사 시간이라든가 사회 시간 이럴 때 그 뭐 예를 들면 비판적인 인식들을 심어줄 필요도 있는데 아직 네, 그 네, 네. 단계를 거기까지는 뭐 네, 네. 한참 미래의 아니,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3은 만 18세 선거권이 있잖아요. 있죠. 실제로 그 당원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교실 안에. 저는 네. 교육감 선거는 만 15세 이상이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고등학생들이 투표권 줘야 돼 사실. 줘야 돼요. 가장 그 직접적 이해 당사자가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이들이 투표를 못하게 돼 있어.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교육감 선거 때마저 교사들이 목소리를 본대요. 근데 그렇다면서요. 네, 그거 절대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역겨서는 절대 내 직을 그러면 걸고 제가 해야 이렇게 돼요. 물어볼게요. 네. 이거 정교조뿐만 아니라 네. 교총 좀 보수적인 단체죠. 교원단체인데 교총 선생님들도 이걸 주장하시나요? 교총은 정치 기본권? 네, 그죠. 근데 공동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공동.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 다. 그러면 네. 이거는 차기 정부에서 이거는 반드시 네, 해결됩니다.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이제 그런 법안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 문제로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교육은 사회 문제다. 그렇죠. 교육 정책을 지금 정하는 사람들이요. 예. 보면 실은 뭐 어느 정권이 오든 똑같습니다. 한 자리 바라는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 후보 옆에 가갖고 정책 막 이야기해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전문가 한 명도 없어. 교사 보기에는 다 뭐 교단에서 오래 떠난 지 오래거나 그 경험 자체가 필드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놓고 이제 되게 선의로 좋은 마음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는데 그게 현장에 딱 떨어지면 막 한숨이 나와요. 한숨이. 그래서 그거를 그런 정말 그 쳇바퀴처럼 돌아가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원래 교육부총리잖아요 지금. 교육부총리 60세 넘은 사람이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반드시 교사 출신이어야 됩니다. 네. 좀 더 젊은 분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정말 헛발질을 계속하는 이유가 교육 정책의 모든 역대 정권이 다 헛발질이에요. 왜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총리 누군가 임명이 되면 요 문제 공무원의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이거 세게 관철을 해야겠네. 중요한 문제는.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두 번째는 교육이 가능한 학교. 예, 교육이 가능한 학교. 지금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예. 예, 지금 교육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그런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교육이 가능한 학교. 이제 저희가 이런 말을 쓰는데요. 예전에는 교원 뭐 잡무 줄이기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네. 잡무 줄이기가 아니라 이거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 교원 업무 정상화. 업무 정상으로 좀 돌리자.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가르칠 일에 영향을 전략할 수 다하자. 있도록 네. 전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문화를 했으면 만들자. 좋겠다. 네. 근데 그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려면 실은 지금 학교가 저는 어느 집이라고 보냐면 교육기관이 아니라 말단 행정청, 말단 뭐 기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모든 무슨 시책이든 정책이든 뭐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공문이 호라라고 내려옵니다. 학교에. 그냥 공공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학교는 실은 애들 키우는 데잖아요. 예. 애들 키우는 거는 어떤 뭐가 오든지 간에 어떤 정책이 간에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뒷전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제시한 이 공약 또는 뭐 정책 이거를 너네들이 빨리 수행해야 해. 뭐 보고해. 뭐 전달해. 이런 식이에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내용이 네. 제가 알기로는 저도 뭐 이제 정치 교육 쪽에 컨설팅 오래 해봤기 때문에 이게 해묵은 과제거든. 오래됐거든. 네, 행정 업무 뭐 이런 거 30년 넘은 간소화하자, 얘기예요. 뭐 네. 끊어내자, 막 교육감 후보 나오는 사람마다 늘 이 얘기했거든. 예, 예. 이게 해소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과 같은 행정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이런 관료적 행정 구조에서는 그 모든 일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죠. 이걸 좀 끌어올리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다르게 한다든지 예. 예를 들어 각 학교에 있는 행정 실무사들이라든지 행정 담당한 지방 공무원들을 교육지원청에 모아서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요구들을 대응을 해주면은 학교는 훨씬 더 교육적인 요소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뭐 학교에 가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저 행정실 소관인가 아니면 부서 어디 부서 담당이냐 이렇게 막 분류를 시켜버리잖아요. 수업도 들어가기 전에 막 공무원 때려 내려오니까 그거 하다가 수업 못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 구조에서 말단 하나의 기관처럼 된 학교를 학교 자체가 별도의 독립된 공간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 구조 개편을 좀 해줘야 돼요. 사람 배치도 해서 지금 해서 행정실이나 학교의 뭐 실무사들 보면은 이 또 업무의 경중도 좀 심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 단위를 좀 더 모아가지고 단위 그룹 안에 있는 학교들을 평상시에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고. 예전에 제가 아는 대학 친구 중에 학교의 행정 직원인가요? 그 이름이 행정실에. 네, 뭐 행정실. 교육행정직이죠. 교육행정직. 네. 그분이 제 친구 하나 있는데 그 호소를 한 번 하더라고. 뭐냐면 학교 눈이 엄청 왔대. 근데 눈을 치우는 사람은 그 행정 직원들 있잖아요. 그분들만 치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네, 네. 선생님들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이제 또 수업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딱 생각하더래. 네. 근데 또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들이 또 불만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야 학교 안에도 갈등이 있는 게. 갈등의 그럼요. 요소들이 네. 꽤 많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얘기한 학교 행정을 두고 교무 행정과 정말 실제 학교의 그 뭐 예산이나 이런 예, 뭐 예. 공무 처리하는 행정실과 이 누구 일이냐를 가지고 지난번에 맞는 그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좀 정리하고 좀 매뉴얼 방식으로 하든지 뭔가 이게 표준화된 그게 없다 보니까 학교마다 그런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갈등 없습니다. 요소가 네. 있겠더라고. 그 눈 치우기 문제는 예. 교육 재정을 풀면 단순하게 해결돼요. 눈 치울 사람을 일용직 고용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렇죠. 그 네. 학교 시설 관리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얘기한 눈 치우고 풀 뽑고 뭐 학교 건물 환경 개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단위로 만들어서 그 학교를 지원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은 그런 인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교장선생님 혼자만 아니, 하는 그러니까 그런 학교도 게 있어요. 현실적 공약이겠더라고. 진짜로 뭐 같이 하는 그리고 공약도 저는 있지만. 또 그 뭐 이제 번외 얘기지만 제발 뭐 새로운 거 막 그 자기 치적 쌓으려고 새로운 정책 막 쌓아가지고 뭐 삐까뻔쩍한 그런 이름 달고 이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맞아요. 선생님 네. 교육감에 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저요? 예. 지금 나가면 좋겠지만 그만둬야 합니다. 원래 그만둬야 하나? 그럼요. 정치 기본권 없기 때문에 그만둬야지. 그만두고 나가는 네, 그만두고 거구나. 이제 영원히 이제 맞아. 교사는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래도 이 교사를 정치 줬기 때문에 기본권이라고 하면 지금 네. 얘기한 것처럼 휴직을 통해서 교육감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정당이나 정치 활동에 대한 기부금 같은 거, 또 돈 내서 좀 지원하겠다는데 돈도 못 내게 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SNS나 이런 데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좋아요. 있도록 네. 하는 거.
그다음에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정당 가입이요?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지. 그 뭐 필요하죠. 여러 가지인데 필요하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예민한 게 정당 가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좀 더 논의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사실은 자기가 민주 시민으로서 해야 될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정당 가입해서 그분들이 시의원, 구의원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밑에서부터. 그거를 공동체를 사실 선생님들 출신들이 많이 해요.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들도 뭐 교사 교사 출신 출신 제일 많죠. 많죠. 그리고 네.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생님들은 교육감 출마하려면 퇴직한 다음에나 가능한데 그렇죠. 교수들은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냥 나갈 수 있잖아. 미안합니다. 이거 말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젊은 교육감 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나온다고 쳐요. 그러면 영원히 교사는 못합니다. 이제 그만둬야 돼요. 저 그러니까. 어떻게 교사가 되는데 정말 행복하고 있는데. 그냥 나갔다가 네. 교육 백과사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되네. 네, 하여간 그 교육감 선거 나왔으니까 이제 드릴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이분들이 돼가지고 네. 뭔가 자기 그 브랜드가 달린 공약을 막 엄청 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누가 해요? 교사가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생기기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이 딱입니다. 꾸역꾸역 밀어 넣는다. 안 그래도 지금 있는 일이 없어지질 않는데 자기들 이제 치적 만들고 뭔가 했다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만들어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사실 네. 유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선거에 나가는 사람은 개혁할 거, 뭔가 바꿔야 할 것들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 기본을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교육이 가능한 학교 그거 기본부터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 하려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전략할 네.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먼저 정착해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기본 사회에 대한 논의도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제 지난번 주장했던 게 기본 교육입니다. 어. 그러니까 학교가 사실은 기본 교육이라는 것 뭐 다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얼마나 잘 돌보고 애들의 기본 학력을 챙기고 애들의 성장과 이 발육과 인간관계와 이런 걸 가르치는 게 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뒷전으로 해놓고 뭔가 다른 걸 하고 있다. 그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위에 올라갈 수 없는데 우리가 그 기본의 틀 자체가 지금 붕괴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그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 가보면은 정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어떻든 뭐라도 나머지 7, 80%가 지금 다 엎드려 자는 교육을 하고 있다 또는 패배감을 느끼도록 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기본이 튼튼한 그런 한국의 공교육을 네. 우리는 지향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들어와서 계속 정정시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존에 있는 걸 덜어내고. 정책을 총량절해서 줄여내고 그렇지. 새로 들어가든지 예, 예. 현실성 없으면 평가해서 바로 빼든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대선도 저는 저도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뭐 교육 100년지 대계가 아니라 교육 5년지 소개도 안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약하고 5년 동안 열심히 추진하잖아요. 그럼 학교 현장에 들어오는 그 속도는 늦어요. 예. 그럼 한 3, 4, 5년쯤 되면 들어오면은 또 그다음 대선이야. 그럼 또 폐기 처분하고 끊임없이 위에서는 바뀌는데 현장은 별 변화 사실은 없어요. 세상이 좀 바뀌려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 어떤 정치 세력이든 20년, 30년 맞습니다. 꾸준히 집권하면서 그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정착을 시켜야 돼. 예. 자, 그리고 아까 교사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첫 번째 뽑아주셨고 두 번째 이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두 가지는 이제 꼽아 보셨는데 하나 더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교육 자치 이게 이제 연결되는 건데 교육 자치의 실현.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학부모 저도 실은 학부모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동네 가까운 학교 보내면 어디 가든 똑같고 어디가 선생님, 서울대 많이 보내고. 학부모예요? 20대 같은데. 아이 학부모까지는 멀리서 아니고요. 올라오셨기 때문에 광주에서. 네. 요즘 다 시청자들이 다 보고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를 보낼 때의 기준이 여기가 서울대 많이 보내고 뭐 어디 많이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는 이런 특색 있는 교육을 해. 내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이런 학교에 보내는 게 정상이잖아요. 정상. 그게 되려면 교육 자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말단 행정청으로 뭐 정부 시체에서 뭐 해라 하니까 그냥 다 층층 시야로 내려가고 다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학교에서는 실은 교육 자치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교사의 권한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 교육 자치가 될 수 있게 그 학교마다 즉 교육 철학을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하고 이제 거기에서의 제일 큰 목표는 실은 민주시민 교육 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 시민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민주시민 교육한다. 그럼 와 막 그런 뭔가 그 투쟁하고 막 대목군 만들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인간으로 기본적으로 존엄함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그렇죠. 네. 너가 이게 지금 당하는 처우가 불합리한 걸 수 있어. 너는 귀한 사람이야. 네가 공부를 못해서 돈이 없어서 이런 처우를 당하는 건 부당한 거야. 를 알려줘야 돼요. 헌법 네. 교육도 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를 만들어주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막 대목금 만들고 이번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은 이번에 그 곤란합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일어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뭔가 진짜 청소년 때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그 생각 가졌는데 이 자치교육, 교육자치 이 부분은 혁신학교하고 맥이 다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전에 86년도인가요? 87년도인가? 그 교육민주화 선언 했었잖아요. 예, 예. 그 교육민주화 선언, 그 당시 그 교육민주화 선언은 뭐 독재 정권에서 학교가 좀 더 민주적인 운영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정치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육민주화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교육에 대한 그 통제 권한이라 그럴까? 그 권한이 정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부터 또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로, 학교에서 교육 3주체, 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교육 활동에 대한 통제 권한이 그야말로 스스로가 그 자기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율권을 얼마나 갖느냐. 이를 우리가 교육 민주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학교 자치라고 하는 게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의 비율이 점점 커져야 된다. 거기에 이제 교사들도 자율권이 강화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교육 자치는 그 80년대 말하던 교육 민주화의 종착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학교가 지나치게 상부기관으로부터 통제되고 하부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가 고유하게 자기 결정권은 교육과정, 평가 방식, 그다음에 다양한 체험학습에 대한 이런 구성들을 학교가 할 수 있도록 한다. 그게 혁신학교가 사실은 그런 걸 지향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관료제적 구조에서 학교가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권한, 허용 범위 이런 것들을 더 늘려나가는 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충분히 그건 뭐 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금세 1시간이 넘어왔는데. 아, 근데 제가 좀 중요한 걸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약간 큰 틀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거 있다면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그거는 오래된 과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안 점차적으로 되고 있어요. 줄고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이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는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보통 학급당 학생 수가 왜 중요한데라고 하는데 원래 예전의 교육법에는요 학급당 학생 수 얼마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원을 배치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도 OECD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상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이 몇 명입니까? 지금 뭐 이제 28명 정도 28명? 이제 평균 뭐 과밀한 학급 정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실은 유치원도 학교로 분류되는 거 아시죠? 유치원이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수준이 14명. 한 반에 유치원생이 14명이 있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수준인 거예요. 유치원생 14명 가르치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근데 학원이 너무 힘들죠. 보통 학원이 9명, 11명 막 맞아요. 이러잖아요. 학원만. 그렇죠. 그리고 일반 학교는 초중고는 학급당 20명, 20명 만들어주라 라고 지금 줄기차게 외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애들도 안 나가지고 출생률도 얼마 안 되고 다 애들도 없는데 뭐 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뭐 공무원 좋은 일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지금 너무 교육에 좋지 않다는 거죠. 주로 보수 정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급당 학생 수를 딱 법제화 시켜놓고 거기에서 일단 애들 수를 줄여놓고 한 명 한 명 눈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이게 법으로 정해야 그게 선진국이고 법제화를 그게 해서. OECD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교수님은 뭐 차기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 글쎄 뭐 교육을 지금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교육 대전환 뭐 교육 대개혁 이렇게 했는데 학급당 학생 수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건 충분히 중요하고요. 이제는 이제 학교 교육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발전과 성장과 다음 비전을 만들 수 있는가를 학교 교육을 통해 찾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 입시 경쟁 개인의 문제로 돌렸는데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교육 국가를 어떻게 만들 건가. 정말 교육이 사이드가 아니라 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지해 나가는 인간 형성도 하고
뭐 성장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발전 창고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정말 빅픽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반드시 그런 의미에서 교육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때로 우리 이제 멀리서 올라오셨어요. 네. 오늘 뭐 에너지도 넘치고, 발음도 좋고. 영어 저기 우리 선생님입니다. 네. 박재별 선생님께서 현장 교사인데, 차기 대통령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차기 대통령 되고자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고 자 밑줄 별표 주십시오. 자 밑줄 1번 교육은 사회 문제다. 예, 교육은 교육 나중에 미룰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밑줄. 네. 그다음 별표 두 번째. 네, 별표 두 번째. 교육만큼은 각자 나중에 한 자리 주세요. 이런 사람들 옆에 두지 마시고 교사, 교육 전문가 교사 말을 들으십시오. 밑줄 3개 별표 쫙.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좋다. 오늘 이제 기차 타면서 이거 막 교육 뉴스 이거 보고 오는데 예. 7세고시 다음 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공교육 탈출. 공교육 탈출? 공교육 탈출 예. 저 이제 아직 이름이 안 지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름이 지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이제 7세고시 이것도 실은 그 다 사회 반영이잖아요. 막 네. 연예인들이 뭐 어디 강남 뭐 라이딩 하고 한가인이 뭐 하고 막 아무튼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새로 나온 예능이 얘를 국제학교 보내기 위해서 예. 다른 나라에 이주한다. 다른 나라에 얘를 데리고 가서 산다. 그러니까 탈출 공교육인 거야 지금. 이게 그게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 아예 이제 우리나라 떠난다? 아예 뜬다. 국제학교를 내가 이제 국내에서 국제학교를 보내든지 응. 아니면 아예 데리고 이 나라에 뜬다. 근데 한동안 그 기러기 아빠에서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러다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다시 나오는 거. 다시. 네, 그래요? 다시 지금. 다 윤석열 때문이야. 이 모든 건 윤석열 때문이야. 근데 네, 그게 되게 돈만 있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선망의 대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심각해, 네. 심각해. 애 심각한데. 키우기 정말 좋은 나라 만들어야 공교육 되는데 예. 애 하나 키우려고 저런 어떤 뭐 발생을 할 정도니까. 근데 진짜 우리나라 공교육 너무 질이 좋거든요. 네. 우리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넘지 못한다. 이 말 너무 이제 식상한 말이긴 하지만 근데 그 팩트예요, 진짜. 교사 선생님들 정말 수준이 높으시고 이분들에게 어떤 그 자긍심과 그리고 처우 이것만 보장이 되고 자기 교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으면은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으신 분이거든요. 저 정말 하루하루 행복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 참 이 교육 문제 뜨거운 이슈인데 대선 때는 되게 여야 모두 되게 네.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교육 문제 별로 거론을 많이 안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득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나락으로 빠지고.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을 해주고 강조해주면 좋겠다. 네. 정말 기대합니다. 소박한 기대입니다. 근데 오늘 뭐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야 우리가 진짜 라떼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지금 아이들 그럼요. 예, 상황을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피사 그 평가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었는데 성적적인 측면하고 아까 정의적 영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도가 현실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야 이게 정확한데 예. 진짜. 오늘 그 결과 이 표가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요. 이 표만 그냥 보여줘도 네. 우리 교육이 어디가 아픈지를 맞아요. 바로 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이 예. 수치만 딱 공개해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우리 박세별 선생님께서는 좀 나와주세요. 좋네, 오늘 좋아. 분위기.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